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박사과정 이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On Incremental Unified Framework for Smart Defect Inspe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 Continual Anomaly Detection에서 이 Incremental Unified Framework, 줄여서 IUF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인트로덕션에서는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프리리미너리에서는 이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다음으로 이어서 방법론과 실험,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조금 딥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이 태스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이상 탐지 혹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이미지, 입력으로 사용된 이미지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나누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레벨은 말 그대로 그 이미지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나누는 태스크이고, 픽셀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픽셀 하나하나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탐지하여 가지고 이미지 영역 내에서 비정상인 영역을 찾아내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태스크를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 픽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테이션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미지 이상 탐지 모델 방법론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혹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로만 학습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해야 될 때 모두 하나씩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한 10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모델을 10개를 모두 학습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이 새로 생성되는 경우, 새로운 제품이 생기는 경우, 그때마다 계속 모델을 학습시켜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나왔던 태스크로 보는 것이 이 Unified Anomaly Det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 하나를 이용해서 각 클래스별에 대해서 이상 탐지를 했습니다. n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는 n개의 모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Unified Anomaly Detection에서는 이러한 n개의 클래스를 n개의 모델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서 n개의 클래스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파이드 모델은 다수의 클래스로 구성된 트레인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트레인 데이터 내에 있는 n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정상 특징들을 모두 학습하고 한 번에 n개 클래스를 디텍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유니파이드 어노멀리 디텍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클래스들은 아무래도 동시에 모두 n개 클래스를 갖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새롭게 순차적으로 추가되는 클래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이 Incremental Unified Framework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조금 정적이었던 어노멀리 디텍션에 좀 다이나믹한 이 인크리멘탈 러닝 혹은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킨 방법론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컨티뉴얼 러닝에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이 좀 효과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멀티 오브젝트 유니파이드 모델과 그리고 오브젝트 인크리멘탈 러닝을 결합한 IUF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니파이드 모델의 강점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객체에 대해 픽셀 단위의 결함 검사를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컨트리뷰션으로서 이 Object Aware Self Attention, 줄여서 OASA와 그 다음에 Semantic Compression Loss를 통해 비주요 특징 값을 압축하여서 주요 구성 요소에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방법론을 설명드릴 거지만 이 새로운 업데이트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파라미터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리러미를 통해서 조금 방법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사실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 이런 다양한 태스크가 존재하지만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보면 컨티뉴얼 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작업을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이전에 배운 지식을 유지하는 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을 때 새로운 클래스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얘를 학습을 시킬 때 과거의 것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잘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얼 러닝의 핵심은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면서 과거의 것을 잊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파인 튜닝이나 뭐 이런 다른 태스크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컨티뉴얼 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크리멘탈 러닝, 그러니까 컨티뉴얼 러닝에서 그러니까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 컨티뉴얼 러닝을 접목시킨 연구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Incremental Learning for Defect Inspe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존의 이러한 Incremental Learning과 소규모 결혼 검사를 위한 이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CAD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이 인코더로부터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를 이용해서 Y를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분별하게 되고 이때 이미지에 노이즈 혹은 어그먼테이션을 가해줘가지고 수도 어노멀리를 만든 다음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눔으로써 먼저 이상 탐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Z를 학습한 데이터의 Z를 메모리 뱅크에 넣어주고 이 메모리 뱅크에서 이 통계량을 측정하고 이 통계량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한다라는 것이 이 통계량을 저장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보관해 놨다가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클래스들이 들어왔을 때 이 통계량에 대해서 그 통계량에 매핑을 해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퍼런스를 해줌으로써 이상 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학습 데이터들의 통계 특징들 혹은 통계량 정보들을 저장을 해 놓았다가 인퍼런스를 했을 때 이와 동일한 클래스들이 들어오면 그 통계량들을 이용해서 해당 그 데이터들을 학습 데이터의 인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고 걔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먼저 객체들 간의 분포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통계량으로 저장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연속학습이 진행되면서 어쨌든 이 메모리 뱅크라는 것에 계속해서 누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해서 누적해서 저장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problem, 그러니까 해당 논문이 정의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자 합니다. 먼저 이 IUF는 서로 다른 객체들을 T, 그러니까 태스크들을 1에서 n개의 독립적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에 맞춰 단계마다 새로운 객체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n개의 객체가 있을 때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을 학습하고 아까 이제 유니파이드 모델과의 차이점은 유니파이드 모델은 이것들을 한 번에 다 학습을 하지만 이 IUF는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크리멘탈 러닝 파이프라인에서는 새로운 객체를 학습했을 때 이전 객체의 특징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먼저 이 빨간색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클래스를 학습했을 때의 성능이고 이 파란색에 학습했을 때가 제한 방법론의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태스크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이 파란색은 일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티뉴얼 러닝을 학습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를 학습할 때 학습 모델은 이전 의미 패턴, 그러니까 이전 클래스의 패턴들 혹은 세멘틱 패턴들을 덮어쓰기 때문에 재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심각한 특징이 충돌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 Continuous Anomaly Detection N개 클래스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때 나타나는 이 Catastrophic Forgetting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IUF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구성 요소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카테고리 간 차이를 부각시켜 기존 지식을 보존할 수 있는 세멘틱 바운더리를 식별하고자 하며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적인 특징을 최대한 압축해서 그러니까 그 각 클래스들에 대한 특징들을 압축을 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새로운 객체를 학습할 때 기존 객체의 주요 의미 정보를 유지하여 중요한 지식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Identifying Semantic Boundary입니다. 혹은 이 모듈의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조금, 어렵거나 라고 들을 수 있는데,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각 클래스에 대한 이 피처들이 충돌되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피처를 학습을 할 때 해당 피처가 다른 클래스이다. 혹은 어떠한 클래스이다라는 정보를 조금 직접적으로 주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온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 피처를 학습을 할 때 이러한 리컨스트럭션 오토인코더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옆에 따로 분류기를 두게 됩니다. 이 분류기에서 나온 이 피처들을 이 어텐션에 주입을 해줌으로써 각 클래스에 특화된 특징을 주입을 해주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 오토인커더 혹은 이 이상탐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 클래스에 특화된 특징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두게 되고 그 클래시파이어를 해당 클래스대로 분류를 하도록 학습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분류기로부터 나온 이 분류기 인코더에서 나온 특징들을 이 어텐션 인코더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VIT인데 VIT의 어텐션으로서 주입을 해줌으로써 클래스에 특화된 특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특징을 여기서 주입을 할 때 어떻게 주입을 하냐? 그것은 이 오른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 세 개를 보시면 QKV가 있는데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셀프 어텐션에서 쿼리 키 밸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력 임베딩이라고 볼 수 있고 입력 토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옆에 파란색이 이 옆에 분류기로부터 얻어와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연산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이 세메틱 인포메이션과 쿼리 간에 이제 곱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는 뭐 다 프로덕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엘리먼트 간에 엘리먼트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끼리 곱하기를 해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텐션 맵을 만들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어텐션 아웃풋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 다른 객체의 세멘틱 스페이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제약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내용이 다인데 어쨌든 명시적인 제약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먼저 첫 번째로 클래시파잉 라벨을 직접적으로 넣음으로써 별도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해서 입력 데이터의 클래스를 예측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특징을 오브젝트 어웨어 셀프 어텐션에 주입을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얻은 세멘틱 피처를 셀프 어텐션의 쿼리와 합쳐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가 세멘틱 바운더리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Identifying Semantic Boundar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Competing Semantic Space입니다.
앞에서는 조금 이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각 리컨스트럭션 모델이 그러니까 이상 탐지를 위해서 학습하는 그 피처가 조금 클래스에 특화된 다른 클래스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보면 이 컴팩팅 세맨틱 스페이스는 그 세맨틱 스페이스에서 학습된 특징들의 공간을 최대한 좁히고 압축해가지고 다른 클래스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경계, 그러니까 세메틱 바운더리를 식별한 다음에 기존 객체의 특징 공간을 최대한 압축을 시키고 새로운 객체 합숙을 위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무엇을 하냐? 이 컴팩팅 피처 하이퍼플레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올드 오브젝트의 불필요한 특징을 제거를 하고 미래에 모르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위한 캐파시티를 보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단에서 올드 오브젝트의 중요한 부분만 남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 레이턴트 피처를 스페이셜 피처에 대해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m-햇은 각 배치의 레이턴트 피처의 세맨틱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의미를 하게 되고,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가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객체의 의미 특징은 서로 다른 채널에 분표를 하고 공간 정보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 m-햇의 두 차원인 배치와 채널에 대해서 특이값 분해를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값 분해를 통해서 얻은 결과인 이 매트릭스 U, S, 그리고 V 트랜스포즈는 다음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때 S는 각 채널 차원의 M의 세맨틱 인포메이션 임포턴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선 제가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 올드 클래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이 중요도를 찾아서 그것만 보존하자라고 했는데 그 정보를 담은 것이 이 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젠 밸류는 더 큰 중요한 세맨틱 인포메이션을 의미하고 작은 아이젠 밸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세맨틱 인포메이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는 각체의 특징을 비주요 의미 정보를 줄이는 방식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젠 밸류는 보존을 하면서 작은 아이젠 밸류는 줄이는 방식으로 압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Reinforcing Primary Semantic Memory입니다. 이제 앞에서 방법론 두 개를 통해서 첫 번째는 각 클래스에 특화된 특징들을 만들어서 세맨틱 바운더리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특징들만, 중요한 파라미터만 남겨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들의 정보들을 학습할 공간을 남겨둔다. 이러한 네트워크 내에서, 모델 내에서 필요한 이 의미 공간, 세맨틱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객체 사이의 특징 공간의 중첩이 클 경우 이런 카타스페이크 포게팅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시 이전 객체의 의미 정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면서 어떻게 이 기존 객체에 연관된 의미 공간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규제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retaining prior semantic information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객체의 의미 유지를 하기 위해서 incremental learning 가정 중에 기준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의 경사학습법에서, 그러니까 다음 태스크 혹은 다음 오브젝트 클래스를 학습을 했을 때 이전 가중치를 상시 복사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베타 월드 언더바 J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객체에 대한 가중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 기존 가중치를 보존하는 것이 요거를 이용해서 둔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베타를 더해서 이 크기를 조절하고 이것을 계속 학습에 사용을 함으로써 과거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가중치 업데이트 시 이전 의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전 의미 공간의 제작성은 여전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보존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을 시킬 때 결국엔 그 파라미터가 다시 쓰이게 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미 공간에서의 가중치 업데이트를 억제하면 이 새로운 객체가 방해받지 않는 다른 의미 공간을 사용하게 되어서 특징 충돌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동기를 바탕으로 다음에 파라미터 제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아까 그 특징, 그러니까 피처를 SVD, 그러니까 그 태극값 분해를 통해서 얻은 이 VT를 이용을 해서 차별 공간으로 투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제약 함수를 적용을 함으로써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공간으로 재투영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미 공간의 중요도를 이용을 해서 중요도가 높을수록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파라미터를 보존하고 압축을 하더라도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그 파라미터가 다시 쓰여서 결국에는 과거의 그 인포메이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업데이트 제약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만약 임포턴스가 높은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CL을 통해 파라미터 압축을 하고 그리고 올드 오브젝트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세맨틱 인포메이션을 보존을 하고 그리고 important를 이용한 파라미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리라이트를 막게 됩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이 피규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SCL 로스 그리고 여기를 이게 이제 rewrite를 보존하는 parameter regularization 그리고 이 old object 그러니까 이 어디 있나요? 여기 이미지는 없네요. 그러니까 old object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를 다시 베터와 곱해서 더해주는 것이 이 두 번째 semantic information 보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은 MVTech과 비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실험 세팅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클래스를 한 번에 학습을 한 다음에 하나의 클래스를 학습한다. 그 다음에는 10개 클래스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5개 클래스를 학습을 한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3개를 학습을 한 다음에 아니죠. 3개 클래스씩 5번 학습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10개 클래스를 학습을 한 다음에 1개 클래스씩 5번 학습한다.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실험 역시도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컨티뉴얼 러닝에서 쓰이는 두 개의 매트릭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에버리지 어큐러시와 그 다음에 포겟팅 메저인 이 FM입니다. 에버리지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보면 이 픽셀 레벨과 이미지 레벨의 이 성능, 각 클래스의 최대값 성능의 평균이다. 라고, 여기네요. 픽셀 레벨의 스코어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종값. 그러니까 픽셀 레벨, 각 클래스들의 픽셀 레벨 스코어의 최종값의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 레벨의 각 클래스들의 최종값의 평균이 이 ACC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FM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 클래스들의 성능이 얼마나 포겟팅 되냐, 얼마나 감소하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맥스, 그러니까 최종을 학습한 다음에 그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모두 다 학습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각 클래스들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그 값과 그리고 학습을 진행되면서 다른 타임 스텝에서 측정한 성능과의 차이를 최대값을
계산하고 그것을 모든 클래스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낸 것이 F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하자면 그냥 0부터 n까지의 타임 스텝으로 이 클래스들을 학습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최대값을 나타낼 때랑 최종값을 나타낼 때의 차이의 평균을 낸 것이 F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패딩부터 컷페이스트까지는 일반적인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이고 이 유니에이디 같은 경우에는 유니파이드를 위해서 제한된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D 같은 경우가 컨티뉴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먼저 이 픽셀 레벨과 이미지 레벨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구성 기반 접근 방법이 이 유니에이디에서는 새로운 객체 학습 시 치명적인 망각 현상이 나타났고 망각 정도가 상당히 높죠. 반대로 이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들을 적용을 했을 때 이 망각 정도가 완화되고 성능이 일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망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방법론은 이러한 기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 비자인데 비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MV텍에서도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성 결과 실제로 시각화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인데 이제 본 논문의 방법이 이 세멘틱 피처 간의 충돌이 현저히 줄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합 위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하나씩 모듈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성능 차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해당 테이블은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ASE 제거 시 FM, 그러니까 forgetting 정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분류 정보의 삽입이 망각을 줄이는데 큰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SCL의 이제 제거를 통해서 이 SCL을 제거를 했을 때 이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객체를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치명적인 망각을 줄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SCL을 제거를 했을 때 제가 좀 이상하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 성능이 감소를 하고 forgetting 정도가 나빠지는 것을 통해서 SCL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객체를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치명적인 망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라미터의 레귤러라이제이션 그리고 리라이팅을 방지하는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하는 것이 업데이팅 스트레이티지인데 이를 제거를 했을 때 얘도 당연하게도 성능이 떨어지고 forgetting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여기서 나타나네요. 이를 통해 본 결과로 이 방법론이, 그러니까 업데이팅 스트레이티지 이 기법이 이전 객체의 의미 공간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재구성 네트워크에서 의미 공간의 제작성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을 뺐을 때 시각화 결과이고요. 이를 통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 모두 사용했을 때 가장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기존 소규모 결함 검사 방법론들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크리멘탈 러닝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각 제품마다 학습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품이 N개가 있을 때 N개의 모델을 학습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새로운 객체가 추가될 때 이 피처 컴플리트와 카타스트픽 포게팅이 주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정보를 명시적으로 주입하는 OASA와 그리고 비주요 의미 정보를 압축하는 SCL 그리고 기존 객체의 중요한 특징을 유지하는 업데이트 스트레이지를 기반하는 인크리멘탈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으로서는 이 문제 정의와 방법론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었으나 다만 좀 제안하는 방법론의 실질적인 목적과 대응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단순히 포겟팅과 그 다음에 ACC의 성능이 악화되는 결과를 통해서만 해당 방법론들이 유효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